자, 2023년 6월 달입니다. 그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6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장생살에 삼합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 장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지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쉽겠고 또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 시비도 따르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,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3년 6월 한 달 동안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태지가 어디 있습니까? 자, 여기가 태지입니다. 그죠?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스스로 어떤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라 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는 아니다,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또 재물이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대시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절지에서 태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양지까지 올라가겠네요.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목욕지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. 그죠? 자, 막 태어나가지고 좀 개구장이 정도,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따르기 쉽겠고 또 이성관계에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방랑기나 색적 문제로 말썽도 따르기 쉽겠고 또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기거나 아니면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목욕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학원 강사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상 구설수도 조금 따르기 쉽겠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방랑기나 유혹 문제에 조금 신경이 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생지에서 목욕지로 이렇게 올라온 기운이었죠. 다음 달에 이렇게 관대지로 올라가는 저런 기운이니까 관대지면 학교 가는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. 좋은 운세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 제왕지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. 그죠? 산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. 정상이 있으니까 세상이 눈아래 보이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
이 제왕지 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가 깊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기분도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하던 그 일이나 사업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만사가 풍요롭고 안정된 축제 시기죠. 가장 좋은 자리에 있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그 고집과 아집, 독선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있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이 정인 같으면 어떻습니까? 문서운으로 볼 수 있겠죠. 문서운 아니면 모친, 건강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문서운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록에서 제왕으로 이렇게 상승한 기운이었죠. 다음 달은 이렇게 쇠지로 내려가겠네요. 비록 내려가는 기운이지만 아직은 좋은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8세, 98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제왕지죠.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정이나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는 역시 똑같죠. 자, 근록에서 제왕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쇠지로 내려가는 이런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좋은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0세, 110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돼 가지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하고 또 적극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고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의식주에 곤란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여자분들한테 상관이 뭡니까? 자녀군에 속하죠. 자식들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병지에서 사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은 이렇게 묘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6월달 한 달 동안에 그 호랑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, 자, 2일날 연살이고요. 자, 5일, 14일, 10일, 17일, 22일, 29일, 26일, 이 정도가 좋은 날로 보입니다. 여기 연살의 방업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또한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5일날 같은 경우는 장성살의 삼합이네요. 여기 장성살의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은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겁살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4일, 7일, 9일, 16일, 19일, 20일, 28일 이 정도가 조금 안 좋은 날로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망신살이 육경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 속에 건강관리나 아니면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역마살의 총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가운데 각종 사건, 사고
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육해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원망이나 갈등 관계, 인간관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6월 한 달 동안의 그 호랑이띠 분들의 6월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